윤현상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는 경쟁과 변화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 때 흥성대원군이라는 분이 어떤 정책을 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 일본한테 먹이게 된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경쟁과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면 4세기의 게르만 민족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훈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훈족. 훈족이 어떤 민족이 아십니까? 사람 고기를 씹어먹는 민족입니다. 대단히 난폭한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이 그냥 서진을 하니까 동유럽의 게르만족들이 무서워가지고 결론적으로 서유럽 쪽으로 밀려왔어요. 밀려오면서 서노마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마가 어땠습니까? 세계 문화를 우지차지하고 노마했잖아요. 노마가 흥성대원군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앉으면서 즐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이 노마가 망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역사상 민족의 태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겠습니까? 변화와 경쟁하지 않은 민족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신대륙 발견. 유럽 인종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했다, 15세기에. 참,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러죠. 동의하십니까? 젊은 분들 모르겠습니까? 신대륙 발견,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문제 있네요. 발견이 아니죠. 거기 혹시 민족 살려 있습니다. 인디아나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디아 민족이 단 한 가지, 예보가 단절돼서 경쟁과 변화를 안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서 내 거다, 내가 발견했다 해서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자기 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하지만은 원래 미국은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미국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주 볼판 다 뺏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옛날에 이상국이가 이하도 해군을 해서 요동볼판을 뺏겼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와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민족의 미주들이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변화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 있게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냥 못 먹고 해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이 뭐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걸 주고 변화에 수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해외에 보내는 것도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거 없는데 뭐 해야 됩니까?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열 때문에 남들은 사교육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 하지만은 이 사교육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 확보는 필수로 말이 되어 있는데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약 94억이 된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특히 이제 2050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이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현재 1초, 2초, 3초 했죠. 한 명씩 굶어 죽는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음식물이 남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기하에 허덕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방송이 많이 나오죠. 한 달에 얼마씩 하면 기하에 허덕이는 민족 몇 명을 살릴 수가 나오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세계는 식량 정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식량 전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이라든지 축산에 대해서 홀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홀대하면은 민족의 미래를 홀대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움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식량을 사다 먹을 수 있겠느냐.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 생산비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기란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보릿고기를요. 나이가 어려서요. 그런데
통일부가 나오면서 이 보릿고개를 극복을 했잖아요. 그게 계량이거든요. 지금도 한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우도 도처지기 위해서 100kg 이상 커졌거든요. 그래서 계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계 인구의 식량을 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3,70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이 30-40%는 될 거다 전망이 됩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결혼했어요? 네. 잘생겨서 했겠네요. 감사합니다. 나셨어요? 네. 하나, 둘. 셋이요. 이야. 주소! 왜 그러냐면요. 요즘 결혼도 않고요. 얘도 안 날라 그럽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라 했잖아요. 아까. 우리 그래도 둘째 놈은 제 꼬시에 넘어가서 빨리 결혼하겠대요. 첫째 놈은 자기 혼자 살겠대요. 현실을 그랬거든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대요.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네? 얘 나실 거죠? 네. 답변이 싫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2100년도에 3,700만이 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수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미래가 없잖아요. 좀 충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미남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아가씨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장 미남이 많이 산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이 두 번째로 많고요. 그러려면 가급적 스웨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근데 가서 신랑을 골라오면 됩니다. 이번에 있어요. 네? 이번에요? 네.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국제적으로 노시는군요. 정치계량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런 데는 뭘 잘라서 우리 거기가 네덜란드에 수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뭘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도 구인데 이게 뭘까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참고로. 성비. 성비요? 요즘은 여자가 더 많대요. 걱정 안 하세요. 노인 인구수. 그럼 중국이 노인이 많을까요? 너진데가요? 안 좋은 거라니까요. 너 오래 산다는 거 그만큼 그 나라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키가 작아. 사망률. 사망률? 아니야.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연관이 됩니다. 환경 비슷했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겁니다. 배기가스. 배기가스 중에 뭘까요? 이산화탄. 맞습니다. 야, 국제적인 어르신들이 아시는군요. 야.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가 한우도 젖소도 돼지도 방구를 끼잖아요. 그 방구 낀 것도 이산화탄소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괜히 그러니까 축산 쪽에 안티세력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하고 방구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젖소가 방구 끼는 게 엄청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그 말을 해요. 예. 그런데 그건 성분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자동차 이산화탄소하고 똑같이 비교하는지 좀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축계량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축 계량기관이고요. 혈통 등록, 선형심사, 능력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1967년대 이거 시작했고요. 그러면 한우, 젖소, 돼지들을 계량을 위한 회원의 단체고요. 그러니까 협회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은 아니고요. 이익단체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족을 지나 스웨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전적인 계량 평가와 우수한 유전자를 보급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시장 애모 심사라든지 또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라든지 홀스타인 품평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계량 동호회가 있거든요. 강원도 한우 계량 동호회 회원은 안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한우 계량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계량 동호회 회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메리트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계량을 선도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축 개량 기관이고요. 그래서 뭐 한우 젖소 돼지 쪽에 우리가 개량 기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축 등록 기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개량 방향이 유전적 경지를 개량하고 한우는 최고 육질을 만들고 육량을 생산하고 생계 생산성을 높이고 유전적 개량을 통한 제일하거든요. 이게 한우 목장하고 모든 목장 소를 키우면서 한우를 키우면서 어떤 초는 키가 이만하고 어떤 초는 키가 이만하고 어떤 소리는 뭐 3등 나오고 어떤 소리는 툭불 나오고 그런 목장은 똑바로 된 목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하라는 거는 모든 소가 균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 이 집 목장에 지금 복 받을 거예요. 목장에 한우를 켰는데 전부 다 툭불 나왔더라도 1불 다 이상 나오는 목장. 최소 도체증이 한 450kg 이상 나오는 목장. 부자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목장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차가 심한 목장은 결코 좋은 목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개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후대 검증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액 생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후대 검증은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내 목장 차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시암소. 예, 시암소가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먹이를 사육 가능. 예, 좋습니다. 자, 과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망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가족끼리 왜 그래? 아, 선물을 못 줘버리잖아, 가족끼리.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선물 못 주잖아요. 아, 선물 있는 거예요? 주세요. 이 팀장님들. 또 남으면 줄게, 남으면요. 그거거든요, 기록이거든요. 아니, 기록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혈통 등록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하고, 정액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기록이 없어서 내가 혈통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솔직히 해서 10년 전만 해도요, 혈통이 50%도 안 맞았어요. 그런 혈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 혈통이 안 맞는데 제가 윤관지, 김관지도 몰라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액을 어떻게 써요? 기록이 우선되지 않으면 개량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유전능력 평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혈통이 틀린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이 정확지 않는 목장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올 정말 명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뭐 하실 거예요? 내 소 혈통도 드는데 여기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행관리밖에 다 하겠습니까? 정확한 소를 가지고 혈통 가지고 심사 정객 쓰고 관리를 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목장하는 거 이거잖아. 후대축이 좋아져야 되잖아.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만 딱 먹고 말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록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한 혈통 심사 등에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 그게 개량의 핵심입니다. 여기 말로는 거창하게 육량기량 이런 거 맞지만은 기록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하는 사람의 뿌리가 흔들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기는 뭐냐? 죄송한데 앞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는 영상이어서요.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좀 어두방정을 떠났나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순수한 특징을 가진 번식용이라든지 능력 검증 받은 결과 여러 가지 말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란 거죠. 기록이란 뜻이죠. 아시겠죠? 오늘부터 좀 기록하시고요. 송아지 태어나면요, 뭐 안 되면 뭐 이표를 찍든지 안 되면 표시해가지고요, 꼭 부모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제 아마 행성군에서 이제 올해도 전도수 이제 뭐 친지하기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형성의 제2의 도약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제 그 등록증명서에 친자학연을 필요한 개체는 친자학연 핏 저희가 기록을 해줍니다. 어떤 회사는 그 등록증은 어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친자학연까지 했기 때문에 보증된 거잖아요. 우리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현형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우를 켰습니다. 한우가 이번에
토플 나왔고 도체중이 400kg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현형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형 성적 중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 형치가 있고 환경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환경효과를 한 70%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30%를 유전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들 산주로 생각하면 야 30%면 유전력이 30%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셨어요. 선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하나는 성격 그랬잖아요. 그 설치고 하는 거는 유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적 효과는 아무리 사용관리를 잘했어요. 잘해봐야 후대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유전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대에 전달이 되거든요. 가급적 우리가 후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유전력은 좋은 유전력을 후대에 전달을 시켜줘야겠어요. 나쁜 걸 전달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전달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유전력이라는 건 후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0%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목장의 경쟁력을 우지자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 행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계량량이고 이게 그런데요. 보면 계량이 되면 시간에 따라 누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 뜻이고 처음에는 30% 이거를 불과했지만은 유전자라는 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해서 목장의 경쟁력을 우지자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목장에서 좋은 소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왜 자꾸만 좋은 소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좋은 소의 유전력은 후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예전에 저 키가 컸습니다. 지금이야 말하자면 제가 한 학교 다닐 때는 60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60분 다닐 때는 그래도 한 40몇 번 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됐다. 이제 최소한 하늘 쪽으로 용량으로 승부하자. 용량으로. 지금 50%는 성장했지만은 과도한 용량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만큼 좋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우리가 유전력을 표시할 때요, 보통 이제 뭐 0에서 3, 0에서 15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무에 대해서 좀 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0이 뭔가? 이 0이라는 건, 이 0이라는 건 뭐냐? 이 0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모든 정모, 실수소, 평균 성적이 0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소 평균 성적이 0이기 때문에 평균 실수소 성적이 0인데 0보다 플러스가 되면 더 좋다는 거고요. 역으로 0보다 떨어지면 평균 실수보다 성적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실수가 99%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99%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이너스고요. 또 반대 생각이신 분. 99, 예를 들어서 이 구소가 99%의 성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력을 표현할 때는 99%라는 뜻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9%는 100이 되겠어요. 1이 남았잖아요. 1% 상위라는 뜻입니다. 상위 1%. 상위 1%. 100점. 단순하게 100점짜리인데 99점짜리다. 상위 1%라는 뜻입니다. 99%라는 뜻은. 그럼 95%는 몇 프로겠어요? 상위. 그렇죠. 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50%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99%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고 이러면 상위 1% 개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암수 비례해서 이렇게 생겼죠. 암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암, 실수소, 정모우 평균 성적. 모든 젖소도 그렇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역으로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위 1% 뜻이죠. 그만큼 이만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 이 숫자의 개념을 알아야 정확히 정액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은 이렇게 1, 2, 3을 쓰고요. 캐나다식은
명십, 수호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A, B, C, D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세계화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우도 유전력 평가에서 이렇게 퍼센트로 우리가 분류해 준다면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A, B, C들은 냉기지가 높잖아요.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개량 추세거든요. 그래서 개량의 기본적인 대상은 정비누거든요. 대상이 정비누거든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비교해서 이제 관리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비누기 때문에, 암소기 때문에 뭐 생산량이라든지 체형량이라든지 건강면 번식량에 따라서 그 소를 개량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가 한우 쪽에 강의 나가 목장에서 하시는 드릴 말씀이, 대한민국의 한우가 목장에 있어서 일괄 살가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 뭐냐? 암소를 어떻게 키워서 문제겠습니까? 암소를 쏟는같이 키우는 게 문제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목장들은요, 번식하는 암소를 쏟는같이 키웁니다. 보통 살찐 게 아니에요. 송아지 때부터 순놈하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분명히 순놈하고 암놈의 사용 관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가 나중에 무슨 새끼는 날 때라든지 비만할 때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소 한우는 2, 3만 하면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3, 4살에도 등급 잘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키우니까 장수는 못 하는 겁니다. 살을 찌우니까 한 3, 4 되면 새끼도 잘 안 들고.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젖소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젖소 송아지가 80년대에 한 마리에 130, 140 갔거든요. 옛날에 80년대에 130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산후마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젖소 농가들이 젖소 송아지 태어난다면 밤새 술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태어난다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영차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죽고 어미 죽고,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예? 그 난센이 왜 그랬을까요? 왔을까요? 사료만. 그렇죠. 두 분이 동시에 대박이가 선물을 못 드리겠네. 박자가 안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우, 암소, 씨암소는, 정비누는 살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성우님, 요즘 여성분들 운동 많이 하죠. 사람 찌려고. 그렇죠. 왜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다 맞네. 다 맞아요. 그 중요한 건 예뻐지고요. 오래 살고요. 건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아줌마들 한 30대, 40대 보면, 뒷모습 보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분을 안 돼요. 그렇죠.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이 말씀 그랬지만은, 여자 한 40대면은, 네? 펌퍼지만이 진짜. 그냥 펴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나마 남자 입장에서도 행복한 세대를 산다. 근데 남자들의 문제예요. 날마다 술이나 먹고 말이야. 운동도 않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이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을 꼭.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여유있게 운동도 하시고요. 술도 적당히 마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암소는 살가의 전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빌시스로 따져가지고 3.5 이상 되면 안 된다. 빌시스. 3.5도 살찐 겁니다. 제가 3.5 기준은 분만 말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목장에 갈 시기가 있으면은 아마 목장에 가면 잔소리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살가의 전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괜찮습니다. 자, 목장 운영의 가장 이거 나와버렸네. 틀렸어.
이거 잘못 넣었어요. 이거를 가정진영이 여자라는 걸 말씀드리려면 또 점수는 딸라했는데 틀렸어요. 자, 선물은 다 함께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음번 맞춘 분들한테 특별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목장은요, 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요 목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장들 가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자는 화장 막 하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냄새나 좀 씻고들어. 안 보셨어요? 그런 목장들? 있어요. 있죠? 그런 목장들 중에 잘 되는 목장 보셨습니까? 망해요. 망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15년 대비인데 보시면 2014년에 이 농업 부분에서 그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그 뜻이거든요. 현재 근데 작년에는 약 42% 정도 축산업이 농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축산농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이 농업을 정말 끌어가고 있다는 걸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기 특성물 품질 평가도 있지만은 축산 쪽에 인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푸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정부 기구에서도 축산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축산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도 대접을 못 받는 실정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축산이라는 건 한우를 키우면 한우 농가만 축산 농가가 아니거든요. 유통, 가공 다 그 축산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 축산 농가 수를 늘려야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이거든요. 육류는 90년도에 19.9kg에서 2014년도에 45.2kg. 반면에 우유가 70.4kg. 계란이 이게 누가 이 계란을 이게짜리 썼어.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란이 10.7kg. 쌀은 1990년도에 120kg 먹었잖아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65.1kg. 50%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식문화도 어떻게 변했다는 뜻입니까? 소고화되면서 이거 합쳐봐요. 이게 육류하고 우유가 합쳐봐요. 이제 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은 무슨 산업이다?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긍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 우리 축산 스스로도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우리나라 한우 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사육조수가 2012년 말에 267만 5천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지금 2020년까지 한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왜 생각을 다른 말씀 드리냐면요. 이 한우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가축이고요. 가격이 좋으면 이 암소에서 송아지를 한 번 더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 평균 350만 원 가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우 그냥 이산에서 파는 것보다 송아지 한 번 더 생산하는 게 이익이죠. 맞죠? 자, 그와 연관되는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제 취득을 한우 도수가 되겠고요. 가임한수를 보시면 2015년도에 보면 13비에서 약 3만 두 정도, 2만 6천 두 정도 감소했거든요. 가임한수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나서 2020년까지 한우 산업의 가격은 올라갈 거다, 유지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동의하는 농가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세가 그렇습니다.
저 도축투수 보시면 이 도축투수가 뭐겠습니까? 도축이 뭡니까? 한우로 좀 보내드린 거죠. 반면에 2014년에 95만 9천 도로 그쯤에서 서서히 도축투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감소를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경락 가격은 올라. 당연히 경락권 올라가죠. 그러겠죠. 올해도 감소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우 암소 도축투수거든요. 2013년도에 51만 도를 도축했어요. 작년도에 41만 도, 10만 도를 적게 도축했습니다. 이 암소의 도축투수는 올해도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이 태어나죠. 그겁니다. 그런적으로 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한우 송화주의 생산도수는 그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 산업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100만 도가 부족해서 몇십만 도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 5%거든요, 5%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 한우에 대한 이 도축도수가 감소를 봐서는 송화주 생산도수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송화주는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하락이 아닙니다. 한우 특성상 폭락입니다. 폭락.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 전망이 전문가들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기에 무리하게 송화지를 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거든요. 또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 말씀드리면 지금 송화지 있잖아요. 한 4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냥 팔아 말하거든요. 그게 농가의 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일괄 사육을 해야겠죠. 일괄 사육을 하지 않으면 그 목장에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곡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목장이 그냥 흥하고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사육을 해야 그는 변화 없이 기본적인 수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문가하고 다른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는 절대 한우 가격이 가지 않을 거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우하고 하우의 성적 비교거든요. 보시면 1등급 이상 비율이 하우가 70.2%.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우 산업을 하우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거든요. 하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우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하우두수가 많습니까? 한우두수가 많습니까? 한우두수가 많죠. 그러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의 2배 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우두수가 우리보다 적어요. 그러면 한우 산업하고 하우 산업하고 식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구워 먹고 배불리 먹는 게 한우 고기의 산업의 특징이고 식문화고요. 하우는 한 점, 두 점 먹는 게 하우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 산업은 한 점, 두 점 맛보기 때문에 툭불 놔도 한 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구워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과도한 마블링은 소비자한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급체계도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툭불리한 한우 산업 정책, 한우 개량, 한우 방향은 우리 한우 산업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한우 키워보면 툭불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막판에 더 때려 먹이고 하면서 사료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서 실제로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덧불리지 아니라 도체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을 이끌고 나가고 개량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등급 정액을 쓴다 해서 농가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제 이름 나왔습니다. 유명하죠? 이런 현상은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1등급 위주의 정격 사항보다는 정확한 혈통 등록 심사를 통해서 우리 집 목장에 맞는
계획 대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성한후 이제 제 도약을 위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한테 바른 길을 시간 줘서 못 했거든요. 지금 형성이 어떤 의미에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괜히 툭불로 안 나왔다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욕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금 도축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 안 나온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농가들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농가 입장에서는 뭐 톱불 나오면 60만 원인가 70만 원 주죠. 그렇죠? 그 돈을 받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제 생각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행성한후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는 또 원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성한후에 대한 부가가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또 과도하게 가격 차이는 행성한후에 대한 소비자의 그 선호도를 떨어뜨려 올 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도처적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뭐 도처증이 330kg였습니다. 그러던 게 2015년에 395kg, 약 65kg가 증가를 했습니다. 도처증이 65kg가 증가했으면 상처증은 그 배 이상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개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한 마리에 1,000만 원짜리 한우가 그냥 이제 심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등신 남매적은 77.95에서 80.1kg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ml/평방미터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근내 지방도 증가를 했고요. 가격은 2012년도에 13,675원. 그랬더니 15년도에는 14,074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거든요. 그 경락 가격은 대동소이하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가격을 한우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도체 중량, 등신 단면적, 근내 지방 이런 거 개량을 통해서 실적인 농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낙농 쪽 있잖아요. 낙농. 지금 낙농 쪽에 지금 우유가 남아서 난리잖아요. 그럼 우유가 남은 원인이 뭘까요? 가격이 비싸서. 아까 받으셨잖아요. 우유 가격이 비싸서. 그럼 받으셨죠? 또 줄 수가 없고요. 맞거든. 너무 쉽게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서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선진국의 10배입니다. 일본의 1.5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죠. 그러면 물가 수준을 따지면 우리나라 우유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낙농한테 말하거든요. 유대를 낮춰야 된다. 낮추지 않으면 소비량은 증가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한우 보면 한우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보세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이거를 은혜를 받으면 정부에서 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한테 병을 자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시키니까 다 망해요.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가장 약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죠. 때문에 합쳐서 그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만 물으시면 대한민국 축산 쪽에서 뭐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산업 중에서 수입 대비 어떤 데서 또 낙농일 수가 있어요. 낙농 규모 해놓으면요, 요즘 보면 한 1년에 절반은 한국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절반 한국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 유구 같은 거 보시면 유구는 도처증이 한 70kg 증가를 했고요. 그 대신에 유구 같은 경우는 역시 등신 단면적은 더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유구는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가격도 이제 한 2,000원 올랐고요. 1등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우 사람 미래를 위해서는 도처증과 등신 단면적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거기에 우리가 좀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가 중요한 거는 1919년 보시면 신멘탈 종각 개잡을 했습니다.
한우 최고를 키워보겠다고. 참 이게 이 시기부터 그리고 24년도에는 홀스타인종하고 교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우 최고는 커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58년부터 시험장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 쭉 했었거든요. 그리고 64년부터 69년까지 제주도에서 브라만종을 또 도입하다가 또 했고요. 옛날 과거 이 한우를 말살 정책과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우가 한우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우가 한우답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홀스타인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혼란기거든요. 삼원괴답도 있습니다. 한우, F1, 홀스타인, 헤어포드, 이게 뭔지 그럽니까? 이게 70년대도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80년대부터 정신을 차린 거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도 안 됐어요. 예당에서 그때부터 개량을 똑바로 해왔다면 지금 도처지는 지금보다 100kg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상한 한우가 나오거든요. 또 예전에는 좀 물 먹은 놈들이 솔직히 좀 체구가 크잖아요. 등도 반듯하고 엉덩이도 펑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종목으로 선발돼가지고요. 쟁여가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되고요. 그래가지고 보다니까 아니 분명 우리 집에서 그 쟁여를 써서 송아지를 생산했는데 이상한 개체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어떤 그 쟁여를 썼냐면요. 후대검도 않고요. 그냥 진행대회 때 상 받은 개체들, 혈통 등록되는 개체들을 그냥 좋다고 쟁여를 뽑아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는.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그 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한우거든요. 이게 정통 한우입니다. 한갈색의 한우며 모색으로 한갈색 탐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한우입니다. 한우 맞죠? 네. 이 한우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게 칡소거든요. 저는 그런데 실은 칡소에 대해서 저는 요즘 가격도 많이 받더라고요. 송아지들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칡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칡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칡소끼리 교배하면 칡소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혈통이거든요. 만약 칡소하고 교배해서 칡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품종이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칡소 중에서 칡소끼리 교배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칡소가 나오겠느냐? 현재는 50%도 안 나옵니다. 50%도 안 나와요. 어쩌다 저런 식소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칡소에서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칡소가 정말 고정되려면 앞으로 저는 10년 이상은 지나야 칡소의 혈통이 고정될 걸로 봅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이 칡소에 대해서 하면 칡소가 과연 이래서 한우 피가 먹어서 칡소면은 괜찮죠. 그렇죠? 한우 피를 먹어서 칡소면 괜찮죠. 한우 피가 아닌 게 많아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한우 피를 먹었으면 뭔 상관 있겠어요? 우리끼리 봐줄 수 있잖아요. 한우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요즘 한참 말이 나오는데 한우가 왜 한우입니까? 한국에서 키워서 한우일까요? 응? 왜 한우일까요? 좀 궁금해요. 한우가 왜 한우일까요? 한국에서 순살이 사서 한우일까요? 우리 민족과 지금까지 얼과 한우 같이 했잖아요. 한우가요. 그렇죠. 씨 자체가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지 후구고요. 뭐 이제 지금 이건 특별히 후구는 제주자가 붙어서 제주 것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특이한 거거든요. 보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한우예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봐, 참 그런지 왠지 다르죠?
잘생겼네요. 남들 봐서 모르는 사람 잘생겼다고 그러죠. 자, 이거는 한우 순수 품종이 아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오, 다리. 뒷다리. 이것도 발목에 굵고 짧고. 그렇죠. 우리 한우 농가들은 마트에서 사고를 살 때 태성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유구같이 사고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한우를 가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제 생각은 가급적 한우 기준은 폭을 좁아야 된다고. 넓힐 게 아니라 폭을 좁아서 한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성 한우는 더 좁아야 돼요. 더 좁아가지고 완전히 행성에서 태어난 거든지 완전히 그렇게 해나가야 행성한우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에 가면요, 행성 한우집, 산지가 행성 한우집이에요. 가면 행성 한우가 한 1000마리, 3만 마리 키워요? 시골 골목에도 행성 한우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행성 한우의 이름을 알린 것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우라고 할 거 아니야, 한우? 자, 이거 보십시오. 보통 암소한테 수송을 시켜서 한 방에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방이 안 되잖아요. 또 가발장 오는 것도 있고요. 보통 수정 주기가 2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임신 안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원하는 적이 딱 넣어요. 두 번째는 안 돼.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 넣자 하고 첫 번째 정리하고 두 번째 다른 걸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애매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다 뒤에 걸 아비로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수정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범위를 봐주잖아요. 그걸 가면 소고 발정주가 21일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정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뒤에 정액이 맞다고 기록하시면은 혈통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개체는 혹시 이런 개체 나오면은 친자 확인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요즘 친자 확인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혈통을 좀 찾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량의 필수 조건은 기록하고 선발 도태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집 목장에 암소가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개체는 빨리 도태시키셔야 돼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 한우 주요 형질의 경제 형질 유전력을 말씀드렸거든요. 보면 고도의 유전력, 보통의 유전력, 낮은 유전력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근내 지방도, 연도, 등신 단면적, 등지방 두께는 고도의 유전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1등급 정액 쓰면은 바로 후대축이 등급이 잘 나온 느낌을 받는 겁니다. 최소 50% 되잖아요. 반면에 정체율은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도체적으로 누리려면 2, 3대는 가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 우리가 느끼는 뭐겠어요? 일단 도체적으로 늘려놓고 해야 목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는 툭불보다 도체적을 높여서 등신단면적을 높여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데 목장의 개량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쪽도 참 재밌는다. 보시면 캐틀 사이클을 하거든요. 이 곡선. 미국은 10년, 한우는 11년 주기로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2020년이냐? 11년 주기를 봤을 때 2020년 정도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안해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 되고 내년 연초 되면 한우 쪽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고급 브랜드라든지 또 그것에는 고급 생산의 필수라는 다 알고 계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하우고요. 이제 이건 한우가 하우거든요. 어쩌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갈세, 요고, 얼룩소, 이렇게 모분이라는 소가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고요. 1번 하우거든요. 이 하우가 주요 네 가지가 있고요. 보면 1번 하우는 한국이 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도 이렇게 견도라는 이게 근염점인데 우리 한국에 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도 담아온데 보면은 올해는 거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기 안 돼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제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백제시대에는 이제 백제인들이 문화를 전파해서 갖다 준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일본 놈들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원래 하우 시조는 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한우고 이게 하우거든요. 하우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180만 도에서 200만 사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한우는 이렇게 참 대단하죠? 이런 것 때문에 한우의 가격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만들었더라도 사용 관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된다. 한우 암소를, 농어사를 마음대로 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살과의 전쟁을 암소는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록 철저히 하고요. 암소는 살과의 전쟁 하시고요. 그리고 계획기별을 하시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신다면 그 목장은 돈 버는 목장,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 이런 한우를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보기 좋죠? 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